오늘 신문들 제목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 신문은 뭐 영역이 교차한 전현 대통령 사인의 하루였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왜 사인이냐면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한 대통령이 돼서 참석을 한 모습,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모습, 그리고 다시 이제 4대강 사업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또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사인을 지칭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어제 이제 굉장히 뭐 정치사적으로 볼 때도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날 같아요. 그렇죠. 그 네 사람이 이제 극명하게 상징적으로 엇갈린 장면 아니겠습니까? 참 마음이 묘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이 묘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보수 쪽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열패감이 생기기도 했을 것이고, 좀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환호가 오가기도 했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장기적으로는 좀 뭐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한 번의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정리가 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과거로 되돌아간다면은 한 20여 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을 때, 그때 이제 좀 잘못된 역사하고는 단절이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좀 앞쪽으로 뭐 보수와 진보가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 같다라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면,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다. 네네. 퇴임 후에 오겠다.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다짐이 아닐까 싶어요. 그 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또 감사드린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제 마지막 참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독립선언이다. 이 지금까지 일단 일반적인 시각이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시즌2 아니냐, 그 2기 정부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죠. 이런 말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참여정부의 공과를 평가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노무현 정부 2기 이런 말이 나오니, 일단 어제 그런 말도 했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좀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냈습니다. 비판적이라기보다 지적을 했죠. 노무현 정부는 이상은 높았고 힘은 없었다. 또 뭐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뭐 힘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노무현 정부 때의 그 어떤 실패 사례가 있으면은 그것을 뭐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노무현을 가슴에 묻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을 한 뒤에, 임기가 끝난 뒤에 다시 와서 평가를 받겠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네.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얘기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사실은 2시에 엠바고가 걸리고 오전에 그 이제 추도식의 어떤 그 인사말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풀이 됐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전부터 그 얘기가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굉장히 잘한 연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항상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가르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본인들만 선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은 그 논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뛰어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매년 이제 그 추도식에 참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되면, 야, 현직 대통령이 자꾸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 박정희, 뭐 다른 역대 대통령들 추모식에 안 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라는 비판이 나올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제 이제 사실은 좀 약간 핑계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도 그런 얘기를 겉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제 참석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 나는 마지막이야. 나는 임기 내에 여기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국정에 매진한 다음에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올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세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여전히 싹 사그라진 겁니다. 나는 참여정부처럼 약간의 편가르기 이런 걸 하지 않고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가 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보고,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보면 긴장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 이제 예전처럼 참여정부 때 당시 한나라당에 살아냈던 것처럼 너희들 편가르기 맨날 하잖아. 너희들 니네만 옳다며. 그러니까 니들 틀려. 그러니까 우리 찍어줘. 이 이분법적인 거로는
야당도 이제 보수 세력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야당도 저는 어제 그 메시지를 보고 좀 긴장했을 거라고 보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가 본인이 계승자임을 자청하나 참여정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건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참여정부는 100% 성공했는데 보수 세력이 외부에서 발목을 잡아서 우리는 실패했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가 아니라 네.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뛰어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정운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과거에 이제 과거라기보다 옛날에 정조가 즉위를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거로는 정조가 처음에 이제 한 일성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거에 알려져 있는데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영조대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당평의 힘을 쓰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조금 그런 느낌을 느껴요. 이제 정조가 즉위를 해서 뭐 어려움을 겪고 즉위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이제 컸었지만은 네. 어머니는 또 이제 아버지의 반대쪽에 있었던 세력이고 그 세력들을 이제 다 끌고 가야지 자기가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조도. 네. 그럼 문 대통령도 뭐 제가 뭐 정조만고 훌륭한 임금이다, 뭐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에 대한 자기의 계승과 한계를 둘 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데 성공의 의미가 이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궁금한데 뭐 개혁에 성공하겠다 아니면 뭐 전반적인 이제 국정 운영에 성공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런데 어제 그 연설한 장소가 봉하마을이다 보니 그 이 성공이라는 것이 결국은 노무현 그 참여정부 시대에 네. 이루지 못했던 것.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사는 세상, 뭐 탈건이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 완수하겠다. 아마 네. 그쪽에 좀 방점이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어제 장소를 생각을 할 때는. 네. 어제 좀 화제가 됐던 것이 이제 아들 노건호 씨인데 예. 머리를 삭발하고 나서 사실 이제 기자들도 그렇고 이제 중계하면서 굉장히 놀란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그 많이 놀랐죠. 근데 네. 이제 본인이 뭐 이제 웃으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정치적인 뜻도 없고 종교적인 뜻도 없고 건강의 문제도 없다. 이제 탈모가 좀 심해가지고 이렇게 네. 머리를 삭발했다. 그러니까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분위기가 만약에 뭐 안 좋은 상황이었으면은 그 머리의 모습도 비장해 보였을 건데 네네. 오히려 좀 밝고 가벼워 보이는 듯한 뭐 네.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제 대조되는 장면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53일 만이죠. 처음으로 어제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역시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은 뭐 지금 이제 어떤 모습이냐, 과연 이제 수감 생활 잘 하고 있느냐도 그렇지만은 이제 최순실 씨와 한법정에서 나란히 서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제 관심이 쏠렸었는데 결국 이제 눈길도 한번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3시간 동안 있으면서 서로 눈길도 한번 주고받지 않았고 또 입장할 때는 뭐 방송이 녹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네.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면만 응시하고 있고 그 최순실 씨는 거의 눈을 뭐 깔고 있고 이러면서 서로 뭐 말을 안 섞었죠. 네. 그리고 뭐 대기실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같이 대화할 기회가 없었고 어쨌든 어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대한 이 생각이 처음보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선의로 이렇게 어떤 뭐 연설문을 그 고치는데 도움을 받았다. 뭐 네. 이런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에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검찰 조서, 신문 조서를 보면은 최순실 씨에게 쏘갔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최순실 씨에게 쏘갔다. 그렇게 대통령 측에서요?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이 네. 그 검찰 조서가 그 구치소에서 받은 검찰 신문 이 조서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쏘갔다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쏘은 내가 그 뭐 어리석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서로 입장이 갈릴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이제 쏘갔다는 이런 기조로 가고 있기
있으니 네. 어제 서로 이렇게 눈길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모습 뭐 당초 예상이 됐지만은 네. 그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의 기류 변화와도 좀 맞물려서 좀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박 전 대통령 모습을 보면은 일단 지금 뭐 미결수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복 이제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 수인 번호는 이제 503번 적힌 배지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작게 화제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이 수인 번호 503번 위에 빨간색 글자로 이제 나대불츠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이제 구치소 쪽에서 이렇게 붙인 뭐 기호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블랙리스트 뭐 이런 이제 그 코드들 헌법재판소의 나의 사건 네. 그리고 대기업 사건이라고 대기업 하죠. 사건 네. 뭐 블랙리스트 네. 또 7이 동계 스포츠 영재재단. 네, 뭐 그거를 이제 코드명, 나대불츠. 기호명 같은 네. 것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건데 참 묘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참 어제 박 전 대통령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재판에 응하는 기조는 계속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나는 몰랐다. 그리고 이제 의도성이 없었다. 일관되게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이제 전문가니까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은 전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좌파 편향성에 대한 지적은 했는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지적한 적이 없다. 네. CJ의 이미경 부회장이 걱정이 된다라고는 말했는데 뭐 물러나라 물러가지 마라 이런 건 내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 네, 네. 박 전 대통령은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이제 법정과 국민들에게 그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결국 이제 구체적인 뭐 방법을 이렇게 지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의 뭐 같은데. 예. 뭐라고 한 다음에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잘 하세요. 예. 어떤 기조를 말한 다음에 그래서 알아서 잘한 거지 그 알아서에 대해서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것인데 네. 글쎄요 이런 식의 재판 진행이면은 좀 우려가 되네요. 이 우려가 된다는 게 다른 면에서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이런 식이면은 법정에서 이제 형량도 그렇고 네. 여론에 대해서도 그래도 참 대통령이 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제라도 이제 뭐 솔직하게 말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이건 이거 그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말을 하는구나라는 식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어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순실 씨 삼성 뇌물 사건을 재판부가 병합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이거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건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그냥 재판 받으면 되고. 네. 그러니까 좀 재판이 좀 지연되는 걸 막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일단은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때 정호성 그다음에 안종범 이 두 사람과 같이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직권남용 있고요. 그 K재단 미래재단 관련된 거요. 그리고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뭐 인사 개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무상 비밀 요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쭉 이제 재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2월 말에 특검에서 기소를 합니다. 최순실 씨를 다시 네. 뇌물 이주영 부회장한테 뇌물 받은 거 독일 그걸로 기소를 합니다. 그게 다 지금 형사 22부 김세현 부장이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다시 이제 어디죠?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 그 파면 이후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18가지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형사 22부 김세현 부장한테 배당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부분의 혐의 특히 뇌물 혐의가 최순실 씨에 한 뇌물 사건과 거의 동일하잖아요. 네. 본인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하고 있는 거. 네. 그거를 이제 병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러면 최순실 씨 뇌물 사건에서 이미 증인신문 제가 보니까 증인신문도 많이 했고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공소사실이나 쟁점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면 증인 2번 안 불러도 되고 재판이 굉장히 단축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18개 언제 다 하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그런 거냐면 야 우리는 검찰에서 기소한 거야. 최순실 뇌물은 특검에서 기소한 거야. 네. 두 개 다르잖아. 그리고 최순실 증인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싶어. 우리는 다른 거 물어볼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한 건데 네. 어제 이제 재판부가 그러지 말고 제명이 똑같고 사실관계도 똑같고 쟁점도 똑같고 증인도 똑같으니까 그리고 두 사건 다 내가 재판하고 있는 거니까 두 개를 합쳐서
간명하게 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검찰 수사 검사들과 이제 과거의 특검 검사들이 이제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기소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왜냐면은 그 기소 주체가 다르니까요. 근데 네. 그것도 이제 그런 선례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네. 없죠. 왜냐하면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도 검사의 지위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위를 가지니까요.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윤석열 그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팀장이 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을 했으니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본이 있었죠. 검찰 특수본이. 네. 그러니까 특수본과 그 특검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사령탑이 생긴 격이죠. 근데 사실 문제는 거기 있지 네. 않고 다른 데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최순실 돈 받은 사람은 최순실 박근혜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네. 거기는 재판 받고 똑같아요. 같이 합니다. 돈 준 사람 누구죠? 이주영 부회장이에요. 네. 이주영 부회장도 기소가 됐는데 재판 받고 달라요. 네. 27분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주영 부회장은 구속 만기가 8월 말이에요. 네. 그 원칙 따르면 이주영 부회장이 8월 말에 선고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10월에 이제 10월쯤에 9월 말 또는 10월쯤에 선고가 나올 거예요. 구속 기간 꽉 채운다고 하면. 네. 그리고 재판부가 틀립니다. 그러면 두 사람 만약에 재판부 다르니까 논리적으로는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진짜 우스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22부와 네. 돈 받은 사람 쪽입니다. 준 사람 쪽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27부가 어떤 식의 조율을 할까? 물밑 조율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결론이 달라져 버리면 정말 혼란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건들도 병합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재판부가 다르니까 그건 병합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네. 자, 근데 어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이제 변론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 가지 농단의 그런 근거들, 농단의 과정들이 사실 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변론이었는데 일단 추론과 상상의 기인에서 기소를 했고 만약에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출한 논리라면은 검찰의 최근에 이 돈봉투 만찬 사건 당사자는 뭐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가 가능하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탄핵 때부터 마찬가지인 건데 박 전 대통령 측의 이 전략은 일관된 것 같아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네. 이 틀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거죠. 네. 그럼 이게 과거 대통령 재판으로 따지면은 이 전두환, 노태우 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라는 뭐 사건 때에 대한 변호 전략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보면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초반에 진행되고 있는 바깥에서부터 들어온 거죠. 이거는 문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고 이제 4대강 조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과거 대통령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초기에는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와 대북 송금 특검이었어요. 네. 대선 자금 수사는 그 당시 야당 한나라당이 상당히 불리하지만은 여권도 꽤 걸려 있는 뭐 안희정 충남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사법 처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작이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작할 때 외부적 요인은 광우병 소고기 이게 됐고 이제 한 1년 차 넘어가면서 이제 박연차 태광 회장으로부터 이제 촉발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가 있었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아주 초반기에 힘들었던 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어요. 그럼 역대 새 정부들을 보면은 바깥에서 좀 얽혀가지고 그 정부 출범에 좀 발목을 잡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다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4대강 수사란 말이죠. 이것은 자기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안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편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보면은 약간 이제 이번 사건 자체를 좀 이제 정치적 사유에 의한 무슨 벌어진 그런 재판으로 이제 몰아가려는 그런 좀 느낌도 들었습니다.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환호가 오가기도 했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장기적으로는 좀 뭐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한 번의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정리가 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과거로 되돌아간다면은 한
2여 년 전에 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을 때 그때 이제 좀 잘못된 역사하고는 단절이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좀 앞쪽으로 뭐 보수와 진보가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 같다라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그 네. 기대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면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다. 네네. 퇴임 후에 오겠다.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다짐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 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오늘 신문들 제목들이 아주 의문심장한 제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 신문은 뭐 영역이 교차한 전현 대통령 사인의 하루였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왜 사인이냐면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한 대통령이 돼서 참석을 한 모습,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모습, 그리고 다시 이제 4대강 사업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또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사인을 지칭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어제 이제 굉장히 뭐 정치사적으로 볼 때도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날 같아요. 그렇죠. 그 네 사람이 이제 극명하게 상징적으로 엇갈린 장면 아니겠습니까? 참 마음이 묘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이 묘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보수 쪽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열패감이 생기기도 했을 것이고 좀 진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을 한 뒤에 임기가 끝난 뒤에 다시 와서 평가를 받겠다. 뭐 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네.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얘기들, 그러니까 저기 어제 하나 오전에 사실은 2시에 엠바고가 걸리고 오전에 그 이제 추도식의 어떤 그 인사말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풀이 됐져서 사실은 그러니까 오전부터 그 얘기가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굉장히 잘한 연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항상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가르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본인들만 선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참여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은 그 논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뛰어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매년 이제 그 추도식에 참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되면 또 감사드린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제 마지막 참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네.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독립선언이다. 이 지금까지 일단 일반적인 시각이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시즌2 아니냐. 그 2기 정부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죠. 이런 말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참여정부의 공과를 평가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계속 그 노무현 정부 2기 이런 말이 나오니 일단 어제 그런 말도 했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좀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냈습니다. 비판적이라기보다 지적을 했죠. 노무현 정부는 이상은 높았고 힘은 없었다. 또 뭐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뭐 힘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노무현 정부 때의 그 어떤 실패 사례가 있으면은 그것을 뭐 되풀이하지 않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노무현을 가슴에 묻고 야 현직 대통령인데 자꾸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 박정희 뭐 다른 역대 대통령들 추모식에 안 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라는 비판이 나올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네. 어제 이제 사실은 좀 약간 핑계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도 그런 얘기를 겉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제 참석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 나는 마지막이야. 나는 임기 내에 여기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국정에 매진한 다음에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올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 세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순위 여전히 싹 사그라진 겁니다. 나는 참여정부처럼 약간의 편가르기 이런 걸 하지 않고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어제가 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보고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보면 긴장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 네. 이제 예전처럼 참여정부 때 당시 한나라당에 살아냈던 것처럼 너희들 편가르기 맨날 하잖아. 너희들 니네만 옳다며. 그러니까 니들 틀려. 그러니까 우리 찍어줘. 이 이분법적인 거로는